32번을 보시면요. 후보군은 총 4개입니다. 먼저 주기율표상의 위치로 한번 나열해보면요. 산소와 플로린이 이쪽에 있고 2는 여기 있고요. 황은 산소와 같은 쪽이니까 산소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일단 서로 다른 2개의 원자를 비교하는 게 좀 많아요. 조건 중에서. 이런 식으로 2개의 원소를 비교할 때는 나열을 하지 않고 아닌 게 뭔지를 체크했습니다. 우선 W, X, Y, Z 얘네 중에서 W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네요. W는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에서 모두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W부터 건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W는 적어도 원자가 전자가 꼴찌인 인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원자 반지름도 W는 Y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럼 원자 반지름이 꼴등인 플로린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는 F, 플로린도 아니고 인도 아니니까 가능한 게 산소와 황 둘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소와 황은 족이 같아요. 그래서 W는 산소가 되었든 황이 되었든 원자가 전자수가 무조건 6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요. X가 확정이 돼요. X는 W보다 원자가 전자수가 작거든요. 그래서 X는 무조건 15족 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Y, Z, W를 대응해야 되는데 Y와 Z, W가 3번 조건에서 한꺼번에 비교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저 1차 이온의 에너지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플로린, 산소, 황은요. 일단 16족과 17족이기 때문에 1차 이온의 에너지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플로린이 1등일 거고요. 산소와 황 중에서는 더 위쪽에 있는 산소가 큽니다. 그래서 FOS 순이죠. 이렇게요. 결국에 1등인 Z가 플로린, 2등 Y는 산소, 마지막으로 W는 황, 대응을 다 했습니다. 기억 보시면요. Y는 인이 아니라 산소죠. 틀린 보기고요. 니은 W와 X는 둘 다 3주기로 같은 주기가 맞습니다. 디귿은 이제 Z별을 비교하는데요. Z별 값은 Y가 Z보다 왼쪽에 있어가지고 더 작아요. 틀렸죠? 답은 2번이에요. 제가 이 유효익산화의 경우에는 이거 약간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Z별로 말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식 명칭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34번입니다. 34를 보시면 일단 표가 나와 있고 E1부터 E4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저는 일단 순차적 에너지가 나와 있으니까 어디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지를 체크하겠습니다. X는요. E2에서 E3로 갈 때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약 5배가량 늘었죠. 그 다음에 Z의 경우에는 E2에서 E3로 갈 때 마찬가지로 급증을 했습니다. Y는요. 3차에서 4차로 갈 때 급격한 증가를 이루었죠. 그럼 결국 X랑 Z는 2족이고 Y는 13족인 겁니다. 일단 X랑 Z를 같이 볼게요. 둘 다 2족인데요. 2, 3주기에서는 2족 원소가 베릴륨 그리고 마그네슘입니다. 그럼 이제 둘 중 누가 베릴륨이고 누가 마그네슘이나 이걸 찾아야겠죠.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베릴륨과 마그네슘은 족은 같은 가운데 주기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같은 족에서 주기가 다를 때는요. 주기가 더 작은, 즉 주기율표상에서 더 위쪽에 있는 원소가 모든 차수에 대한 이온 에너지 값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베릴륨이 마그네슘보다 E1도 크고 E2도 크고 쭉 가서 뭐 E7, E8 다 더 큽니다. 마그네슘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Z가 X보다 E1 값이 더 커요. 결국 Z가 X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Z는 베릴륨이고 X는 마그네슘이죠. Y를 볼게요. Y는 2주기의 붕소 또는 3주기의 알루미늄인데요. 일단 가능한 케이스가 2가지니까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Y를 알루미늄으로 가정해 볼게요. 만약 Y가 알루미늄이라면 X, 3주기 2족인 마그네슘과 비교했을 때 Y가 X보다 1차이온의 에너지가 작아야 합니다. 그쵸? 예외 구간이죠. 2족과 13족은. 그래서 Y가 X보다 1차이온의 에너지가 작아야 되는데 표를 보니까 Y가 더 크죠. 0.8로. 모순인 거예요. 따라서 Y는 알루미늄이 아니라 붕소였다. 됐죠? 한번 검사해 볼게요. Y가 붕소라고 됐으니까 Y와 2주기 원소인 Z를 비교할 거예요. 실제로 비교해보시면요. Z가 Y보다 E1 값이 커야 되는데 정말로 크죠. 0.9, 0.8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던지볼게요. 먼저 기억 틀렸고요.
Z는 베릴륨이니까 2죽이죠. 답은 디귿이겠네요. 원자가 전자수는 Y가 3개, X가 2개니까 Y가 더 큰 거 맞습니다. 답 3번이에요. 다음으로 36번 가겠습니다. 36번을 보시면 일단 발문에서 원자 번호에 대해서 W와 X의 대소관계를 줬고 이용해야겠죠. 그래프는 총 3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원자가 전자수는 W, X, Y, Z가 다 1씩 차이 납니다. 1씩 커지고 있죠. 체크하고요. 이제 옆에 그래프를 보면서 저 A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요 2차 이온의 에너지를 볼 건데요. 2차 이온의 에너지는 좀 특징적인 되게 두드러지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W를 보시면 X, Y, Z보다 값이 압도적으로 커요. 약 3배 정도 더 크죠. 그러면 지금 원자가 전자수를 보시면요. W가 가장 작습니다. 그 말은 뭐 주기가 2주기든 3주기든 일단 그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 오른쪽만 따져봤을 때 W가 X, Y, Z보다 왼쪽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X, Y, Z를 모두 다 이겨먹었다. 2차 이온의 에너지에서 X, Y, Z를 모두 다 이겨먹었다. 그 말은 W가 급격한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 2차 이온의 에너지에서 갑자기 W가 더 커지게 된 건 가능한 케이스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 급증 케이스. 두 번째는 2차 이온의 에너지니까 13족과 14족에서의 예외 구간 또는 16과 17족 사이에서의 예외 구간 이런 식으로 예외 구간이어서 대조관계가 이제 반전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구간이었다면은 W가 X, Y, Z 3개 모두보다 클 수는 없어요. X, Y, Z 중에서 한 놈보다만 커야겠죠. 근데 지금은 X, Y, Z 얘네 모두를 다 이겨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급격한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W는 E1에서 E2로 갈 때 급격하게 증가한 거니까 1족 원소입니다. 결국 A 값은 1인 거죠. 그럼 X는 2족, Y는 13족, Z는 14족입니다. 됐죠? 이제 한번 W부터 Z까지를 대응시켜 볼게요. 먼저 이 발문에 있는 원자 번호 조건을 이용하겠습니다. 원자 번호를 보니까 W가 X보다 크대요. 근데 지금 W는 좌우 관점에서는 X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W와 X가 만약 주기가 같았다면 W의 원자 번호가 X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W가 오히려 더 크죠. 그 말은 W가 3주기이고 X는 2주기다.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W는 3주기 1족 나트륨, X는 2주기 2족 베릴륨인 거죠. 이게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그 내용 정리되어 있는 그 파일 있죠? PDF 파일. 그거 보시면 돼요. 상하와 좌우의 반전. 그걸 이용한 겁니다. W와 X에서. 지금 요 왼쪽 오른쪽 좌우로 봤을 때는 W의 원자 번호가 X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W가 X보다 크죠. 그럼 왜 그럴까? 이유는요. 위아래 상하 관계가 W와 X에서 반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는 원자 번호가 더 큰 쪽으로, 즉 3주기 쪽으로 내려가 있는 거고 X는 원자 번호가 작은 쪽으로, 즉 2주기 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이제 문제 좀 나오니까요. 꼭 기억하셔가지고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럼 저는 Y랑 Z 대응시킬게요. 먼저 Z를 볼 건데 일단 2차 이온의 에너지 요거를 좀 더 봅시다. 일단요. X와 Y를 비교하면은 X는 2족, Y는 13족이에요. 근데 X와 Y는 2족, 13족이니까 좌우 관점에서 13족이 더 큰 게 말이 됩니다. 그죠? 아직 주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Y가 X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크죠? 보통은. 넘어가고요. Y와 Z를 보셔도요. Y와 Z는 13, 14족이에요. 근데 일단 주기는 몇 주기인지를 좀 신경을 끄고요. 그냥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만 봤을 때, 즉 Y와 Z를 그냥 같은 주기라고 했을 때 Y가 Z보다 2차 이온 에너지가 더 큰 게 맞습니다. 그래서 Y와 Z를 봐도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지 말고 X와 Z를 봅시다. X와 Z는요 2족 14족이에요. 이제 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 구간이 나오긴 하지만 어느 주기에서나 같은 주기에서 2칸 이상 떨어지는 원소들은 무조건 예외가 없습니다. 2칸 이상, 즉 2칸, 3칸, 4칸 떨어지는 원소들끼리는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놈이 더 커요. 같은 주기에서요. 근데 지금은요, X와 Z를 보니까 원래 같으면은 Z가 X보다 커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X가 더 큽니다. 그럼 그건 뭔 말일까요? 좌우로는 말이 안 되는 걸 상하관계로 반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의 에너지는 2주기가 3주기보다 커요. 그러니까 X는 더 큰 쪽, 2주기 쪽에 가 있는 거고 Z는 작은 쪽, 3주기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Z는 3주기 14족, 규소가 돼요. 그쵸? 마지막으로 Y를 보겠습니다. Y는 원자 반지름 가지고 대응시킬게요. 원자 반지름 보는데 X와 Y를 봅시다. X는 베릴륨이고요. Y는 13족이에요. 만약에 X와 Y가 같은 주기였다면 X가 더 커야 합니다. 반지름이요. 근데 지금은 Y가 더 큰 거니까요. Y가 3주기란 말이죠. 결국에 같은 주기에서는 왼쪽 오른쪽 관계로 말이 안 되는데 지금은 위아래가 반전되면서 말이 된 거죠. 결국 X는 2주기, Y는 3주기였다. 그래서 Y는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선지 볼게요. 일단 기억은 맞는 말이고 3주기 원소는 몇 가지인지 보니까 W, Y, Z가 모두 3주기죠. 그래서 2가지가 아니고 3가지예요. 얘는 틀렸고. 디귿 1차 이온 에너지를 비교해라. Y랑 Z는요 1차 이온 에너지에서 예외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Z가 더 크죠. 답은 1번이에요. 36번은 상하, 좌우 반전, 이거를 연습하기 좋은 문제였으니까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8번 갈게요. 38번을 보시면 후보군은 총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슘으로 3가지예요. 배열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배열됩니다. 일단 첫 번째 줄에서 E1을 주고 있어요. 1차 이온 에너지는 제가 E1이라 부르겠습니다. E1은 지금 Z가 가장 커요. 먼저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슘 얘네의 E1 값을 비교해보면요.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크고요. 마그네슘이 칼슘보다 더 커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알루미늄과 칼슘은 대소 비교가 어렵네요. 애매하네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킵해두겠습니다. 알루미늄과 칼슘은 둘 중 누가 더 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그네슘 1등인 건 알고 있죠. 무조건 마그네슘은 1등 확정이에요. 따라서 X, Y, Z 중에서 이원 값이 가장 큰 Z가 마그네슘인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 X랑 Y는 2차 에너지분의 3차 에너지로 비교하면 되겠네요. 먼저 칼슘의 경우는 2족이어서요. 2차분의 3차에서 급격한 증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칼슘의 2,2분의 2,3가 알루미늄보다 커야 돼요. 무조건. 급격한 증가를 하는 급증 케이스니까요. 따라서 둘 중에서 분수값이 더 큰 Y가 칼슘, X는 알루미늄인 거죠. 됐네요. 선지 보시면요. 일단 기억 맞는 말이고요. 니은 Y는 3주기 아니고 4주기죠. 틀린 보기. 디귿 1차분의 2차를 비교하는데 일단 X는 13족, Z는 2족이에요. 그러면 13족이 2족보다 큰 거니까요. 디귿 맞는 말이죠. 답은 3번이에요. 40번 갈게요. 40번을 보시면 일단 A, B, C를 구해야겠네요. 1, 2, 3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 중에 하나란 말이 없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돼 있죠. A, B, C는 1, 2, 3 중 하나이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후보군은 NOF 3가지입니다. 그리고 EA 값은 Y가 Z보다 크다 라고 돼 있어요. 일단 X, Y, Z를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A, B, C부터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가를 보겠습니다. 가를 보시면 2B분의 EA 값이 전부 다 1보다 큽니다. 그리고 나를 봐도요. 2B분의 EC 값이 전부 다 1보다 커요. 그 말은 EA도 2B보다 크고 EC도 1B보다 크다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EA, EB, EC 중에서 가장 작은 건 EB입니다. 결국 EB가 1차인 거죠. B값은 1. 그 다음에 이제 EA와 EC를 비교해야 되는데 가랑 나를 봤을 때요. X를 볼게요. X만. 가의 X랑 나의 X를 보시면 나에서
이 분수값이 더 큽니다. 나에선 지금 거의 4까지 가 있고요. 가에서는 2점 얼마를 맞아. 그 말은 어차피 분모는 둘 다 이원으로 공통되어 있으니까 분자가 나에서 더 크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EA와 EC 중에서는요, EC가 더 큰 거죠. 그러면 A가 2가 되겠고 C는 3인 겁니다. 다 했죠. 일단은 그럼 기억 보시면요, 기억 EC는 2, 3이다. 맞습니다. 이제 X, Y, Z 대응할게요. NOF를 써두고요. 아래에다가 먼저 2원분의 2를 보시면 2원분의 2 지금 NOF는 15, 16, 17쪽이에요. 그러면 16쪽이 가장 2원분의 2가 큽니다. 따라서 1등인 X가 산소인 거죠. 이제 Y와 Z를 대응해야 되는데 Y와 Z는요, 여기 지금 발문에 EA, 즉 이 원값에 대한 대조가 주어져 있어요. 이 원은 Y가 Z보다 크다. N이랑 F 중에서는요, F가 더 크죠. 이 원값이. 따라서 Y가 플로린, Z는 질소. 끝났네요. 그럼 니은 X는 플로린이다. 아니죠. 디귿 EB. EB는요, E2예요. 2차 에너지. 2차 에너지는 Y 17족이 Z 15족보다 무조건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 답은 3번이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43번이에요. 이 문제를 보시면요, 일단 후보군은 원자번호 7번에서 14번까지 있네요. 7번은 질소고 14번은 규소니까요, 일단 얘네를 나열해 볼게요. N, O, F, 네온,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인 거죠. 이렇게 배열이 되고요. 그래프를 보니까 가로축에 이 홀전자 수가 나와 있네요. 그럼 먼저 홀전자 수를 한번 써볼게요. 질소부터 하면요, 3, 2, 1, 0, 1, 0, 1, 2죠. 지금 애초에 홀전자 수가 빵인 놈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온과 마그네슘은 미리 제외시킬게요. 그 다음에 Z를 보도록 하죠. Z는 홀전자가 3개예요. 근데 그런 건 질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Z는 바로 질소 확정. 그 다음에 X와 Y를 볼 건데 얘네 둘은 홀전자 수가 2개니까 규소 또는 산소예요. 그럼 규소와 산소를 볼 건데요. 둘 중에서 2차 이온 에너지가 더 큰 거는 산소입니다. 따라서 X가 산소고 Y는 규소다. 됐죠? 마지막으로 W를 볼 건데 W는 나트륨, 알루미늄, 플로린 셋 중 하나입니다. 이건 이제 그러면 2차 이온 에너지 값을 가지고 결정 지어야겠네요. 먼저 W가 나트륨이라면 말이 안 돼요. 나트륨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후보군 중에서 2차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W는 나트륨이 될 수 없어요. 나트륨 아니고요. 그럼 알루미늄이냐 플로린이냐 둘 중 하나인데요. 만약 알루미늄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알루미늄이라면 2차 이온 에너지가 Y, 규소보다 큰 겁니다. 요거는 말이 되죠? 일단 패스. 그 다음에 2차 에너지가 Z, 즉 질소보다 작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이 질소보다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요. 이온 에너지는 왼쪽 아래로 갈수록 값이 작잖아요. 그래서 말이 돼요. X랑 비교해봐도요, X는 산소니까 X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산소보다도 알루미늄이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요. 예배도 아니고 급증도 아니고요. 그래서 W를 알루미늄이라 가정했을 때 다 말이 돼요. 그럼 W는 알루미늄인 거죠. 답 나왔네요. 그래서 선지 보시면요, 일단 기억 알루미늄은 13족이 맞습니다. 다음 니은 원자만 지르면요, X가 Y보다 작죠. 왜냐면 오른쪽 위쪽에 있으니까. 틀렸고 1차분의 2차를 비교하는데요, Z는 15족, X는 16족이에요. 그럼 16족인 X가 더 크겠죠? 따라서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요, 저희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W가 플로린일 때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W가 플로린이었다. 그럼 이제 모순이 나오겠지 않아? 잘 보시면요, W가 플로린이면요, Z랑 비교할 때 말이 안 됩니다. 질소와 플로린은 같은 주기고 두 칸 차이예요. 어느 주기든 간에 같은 주기 내에서 두 칸 이상 차이가 나면은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온 에너지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플로린이 질소보다 커야죠. 근데 지금 그래프상에서는 플로린이 질소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순인 거예요. 따라서 W는 플로린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44번입니다. 44를 보시면 후보군은 총 4개 있고요. 나열부터 할게요. NOF, 나트륨. 첫 번째에서 이 홀전자 수를 비교하고 있는데 홀전자 수는 질소부터 3개, 2개, 1개, 1개죠. 그러면 X의 경우 절대로 플루오린 또는 나트륨이 될 수가 없어요. Y의 경우에는 가장 1등인 질소가 될 수 없죠. 그쵸? 지금은 Y가 바로 아래도 있어가지고요. Y를 포커스로 맞춰가지고 한번 볼게요. 원자 반지름은 3개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대소를 나열하겠습니다. 대소 관계는요. 나트륨, 질소, 산소, 플루오린이죠. 근데 Y는 지금 질소가 될 수 없어요. 그럼 가능한 Y는 나트륨뿐이겠죠? Y를 설정했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다른 것도 볼게요. 먼저 마지막 조건을 보시면요. 1차분의 2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1차분의 2차는 NOF 중에서 산소가 가장 큽니다. 그럼 Z는 1등인 산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래놓고 보니까 Z가 확정이 되네요. 이번 조건에서 Z는 Y, Z, W 중 2등이죠. 그럼 전체에서는 2등 아닌 3등입니다. 즉 N 또는 O예요. 하지만 3번 조건에 의해서 Z는 산소일 수 없습니다. 그럼 유일한 후보는 질소뿐이죠. Z는 질소 확정.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되었고요. 남은 건 그럼 X와 W니까 대응시키겠습니다. 먼저 X가 대응이 될 것 같아요. Y의 홀전자 수가 1개이면 X는 홀전자 수가 3개 또는 2개입니다. 근데 이미 3개짜리인 질소는 대응이 됐죠. 그럼 남은 건 산소 뿐이니까 X는 산소 확정. 자동으로 남은 플루오린이 W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전부 다 확정할 수 있어요. 기억 볼게요. 기억 X는 산소이다. 맞고요. 니은 이온 반지름은 Z가 Y보다 큰 게 맞습니다. 등전자 이온이죠. 디귿 Z별 값은요. W가 Z보다 큰 게 맞습니다. 같은 주기인데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그죠? 답은 5번이에요. 다음 봅시다. 45번은요. 2분의 2원을 주고 있어요. 2차분의 1차를 준 거네요. 후보군은 리, 배, 붕, 탄 4개입니다. 그리고 1차 이온의 에너지가 Y가 Z보다 크다 라고 돼 있죠. 우선 평소에는 보통 1차분의 2차를 문제로 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분모 분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2차분의 1차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거꾸로 하시면 돼요. 리튬은 분모인 2차가 분자인 1차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W, X, Y, Z 중에서 가장 꼴등인 놈이 리튬인 거죠. 결국 W가 리튬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벨륨부터는요. 2족, 13족, 14족이에요. 원래 2원분의 2, 1차분의 2차는요. 13족이 가장 컸어요. 그럼 그거의 역수인 2차분의 1차는 13족이 가장 작겠죠. 2족, 13족, 14족 중에서요. 그러니까 W를 제외하고 꼴찌인 X가 분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남은 건 Y랑 Z인데 조건이 하나 더 있죠. 1차 에너지는 Y가 더 크다. 그래서 Y가 탄소, Z가 벨륨인 겁니다. 다 했죠. 그럼 기억 맞는 말이고요. Z별 값은요. Y가 X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주기는 같고 맞는 말입니다. 원자 반지름 Z가 아니라 Y가 가장 작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46번이에요. 46은 지울게요. 이거 수업 시간에 풀어놓은 게 안 지워졌네요. 보시면요. 일단 X부터 Z는 벨륨, 붕소, 탄소 중 하나다. 나열하면 벨륨, 붕소, 탄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줄은요. 2원분의 2A 두 번째 줄은 2원분의 2B입니다. A와 B는 각각 2 또는 3이죠. 그럼 우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풀면 제일 빨라요. X에서 첫 번째 값 2보다 두 번째 값 16.5가 더 큽니다. 그리고 둘 다 분모는 2원으로 공통이죠. 결국 분모값이 같은데 전체 분수가 더 크다. 그 말은 분자가 더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X를 보니까 2A보다 2B가 더 큰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2A는 2차 에너지가 되고 2B는 3차 에너지인 겁니다.
됐네요. 볼게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B와 C를 A와 B를 대응했으니까요. 어디서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는지를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X를 보니까 16.5 이게 눈에 들어오죠. X는 일단 2번분의 2는 2.0이에요. 급격한 증가를 안 합니다. 그 말은 X는 1족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애초에 제시가 된 후보군 중에 1족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1차분의 3차를 보니까요. 3차로 갈 땐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군요. 그럼 결국 X는 2족, 벨룸이 되는 겁니다. 됐죠? 남은 건 Y랑 Z인데요. Y랑 Z는 지금 13족, 14족 중 하나니까요. 1차분의 2차를 비교할게요. 1차분의 2차는 Z가 더 큽니다. 그래서 Z가 13족 붕소, Y는 14족 탄소인 거죠. 다 했죠? 그럼 기억, Y는 붕소가 아니라 탄소입니다. 틀렸고. 니은, Z별 값은요. Y가 X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큰 게 맞습니다. 디귿, 1차 이온화 에너지는요. 비교해 볼게요. 먼저 베릴륨과 붕소를 보시면요. 베릴륨이 붕소보다 크고요. 탄소가 있는데요. 탄소는 그 베릴륨보다 더 큽니다. 왜냐? 같은 주기인데 베릴륨보다 2칸 멀리 있으니까요. 2칸 이상 멀리 있으면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탄소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장 큰 거는 Z가 아니라 Y겠네요. 답은 2번이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7번을 볼 건데요. 일단 원자 번호가 X가 Z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해두고요. 표를 보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 좀 눈에 들어오는 게요. 급격한 증가가 바로 보이죠. W는 3차에서 4차로 갈 때 급증을 하고요. X로 마찬가지로 3에서 4로 갈 때 급증을 합니다. Y는 4차에서 5차로 갈 때 급증을 하고요. Z는 급증하는 게 아예 안 보이네요. 그럼 우선 W랑 X는 13족인 거니까 A 값이 3이죠. 그럼 Y는 원자가 전자가 4개니까 14족, Z는 15족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자 번호의 대소관계 X와 Z를 보겠습니다. X는 13족이고요. Z는 15족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주기가 같으면 말이 안 됩니다. 주기가 같다면요. 무조건 X의 원자 번호가 Z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는 3주기이고 Z는 2주기이다 가 나옵니다. X는 그럼 3주기니까는 3주기 13족 알루미늄인 거고 Z는 2주기 15족 질소다. 그러면 W도 지금 13족이잖아요. 근데 X가 3주기니까 W는 2주기입니다. 그래서 붕소 확정이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결국에 지금도 X와 Z에 대해서 상하, 좌우, 반전을 쓴 겁니다. 이 논리를 쓴 거예요. X와 Z는 좌우 관점에서는 원자 번호가 X가 더 작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X가 더 크죠. 그 말은 상하관계, 위아래가 역전됨으로써 대소가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아래쪽, 주기가 더 커질수록 값이 커지니까 X는 더 큰 쪽인 3주기 쪽에 있는 거고 Z는 더 작은 쪽인 2주기에 있는 거예요. 이 논리인 겁니다. 그 다음에 Y를 볼게요. Y는 2주기 14족 또는 3주기 14족인데요. 한번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3차 이온화 에너지는요.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3차 에너지는 14족과 15족에서 예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Y랑 Z를 비교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Y가 Z보다 에너지가 작습니다. 3차 에너지가요. 그 말은 이것도 상하 좌우 반전 논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Y랑 Z가 같은 주기였다면 Y의 3차 에너지가 Z보다 커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Y가 더 작으니까요. 위아래로 주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온 에너지는 주기가 커질수록, 즉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니까요. Y는 작은 쪽인 3주기, Z는 에너지가 큰 쪽인 2주기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Y는 3주기니까 규소겠죠. 끝났습니다. 선지 볼게요. 우선 기억 A는 3이 맞죠. 니은 W는 2주기, Z는 2주기. 같은 주기 맞습니다. 디귿 1차분의 2차를 비교하는데요. X는 13족이고 Y는 14족이에요. 그럼 같은 주기에서 13이 14족보다 크니까요. 디귿도 맞는 말. 답은 5번이죠.
다음 48 보겠습니다. 48을 보시면요. 일단 표에서 지금 약간 오비탈 느낌의 자료를 주고 있네요. 이 분수 형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모 S 오비탈이 있는 전자수의 경우에는요. 2주기에서 3, 벨륨부터는 쭉 4, 3주기에서는요. 나트륨이 5개고 마그네슘부터는 쭉 6개죠. 분자값, 홀전자의 경우에는요. 10, 1, 2, 3, 210, 3주기도 10, 1, 2, 3, 210입니다. 그럼 우선 W랑 X는 6분의 1인데 6분의 1은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W랑 X부터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W랑 X는요. 밑에를 보니까 전기음성도가 W가 X보다 커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선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전기음성도가 크니까요. W가 여기 그리고 X가 여긴 겁니다. 확정됐죠? 그럼 저는 Y랑 Z만 비교해 줄게요. 먼저 Y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어디 있나 봤더니 2주기에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있죠. Z는 3분의 1이니까요. Z도 봐주면요. 3분의 1은 2주기 1쪽 여기 하나 있고 3주기에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습니다. 좀 더럽네요. 일단은 Y부터 확정해 줄게요. Y는 이 전기음성도 조건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W가 지금 CL이고 X가 알루미늄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Y는 2주기에서 요 13족인 붕소 또는 17족 플로린이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Y가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Y가 플로린인 건 불가능해요. 플로린은 2주기와 3주기에서 전기음성도가 1등입니다. 전체에서 1등이에요. 근데 Y가 플로린이어 버리면은 Y, 플로린보다 CL이 더 크다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Y는 붕소인 거예요. 그렇다면 붕소와 CL 또는 AL의 전기음성도를 비교할 수 있느냐? 일단 붕소는 AL과는 비교가 됩니다. AL은 붕소 바로 아래에 있고 같은 족이니까요. 붕소가 알루미늄보다 큰 게 맞죠. 그럼 CL과의 대적을 볼게요. CL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져요. 그러면 이 붕소랑 CL은 대소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기음성도 값을 수치로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 붕소와 염소는 정성적인 대소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정확한 대소는 알 수 없지만 Y가 적어도 플로린일 수는 없기 때문에 남은 후보군인 붕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 거니까 48번도 좀 중요한 논리가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Z를 볼게요. Z는 Y랑 주기가 같으니까요. Y가 2주기라서 Z는 3분의 1 리튬이 되겠죠. Z 확정. 써줄게요. Y는 여기죠. 선지 보겠습니다. 우선 기억 W는 CL이 맞습니다. 니은 X랑 Y는 둘 다 13족 같은 쪽 맞죠. 디귿 1차분의 2차는요. Z가 1족이어서 압도적으로 큽니다. 급증하니까요. 그리고 Y는 그냥 13족 평범하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답은 5번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쭉 넘어가서요. 50번이군요. 50번 볼게요. 50번을 보시면 후보군은 총 4개입니다. O, F, 나트륨, 알루미늄은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죠. 조건을 보니까요. 이번 조건은 도움이 안 되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패스하고요. 맨 마지막을 보니까 그래프가 2개 있죠. 각각 이온 전하 절대값분의 이온 반지름 또는 1차 에너지분의 2차 에너지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딱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감을 이용해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전 일단 정서적으로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가장 정서적인 거는요. 먼저 요 분수와 요 분수값의 대소를 나열합니다. 먼저 이온 전하원의 이온 반지름은 전하가 산소는 2, 플로린은 1, 나트륨 1, 알루미늄 3이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알루미늄이 꼴찌인 거예요. 알루미늄은 분모값이 가장 크고 분자, 이온 반지름은 가장 작으니까요. 알루미늄이 꼴찌 확정. 그 다음에 산소랑 플로린을 보시면 산소가 분모값은 더 큽니다. 근데 분자인 이온 반지름도 더 커요. 그러면
산소가 플루오린보다 분모도 크고 분자도 크니까 정성적으로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산소 플루오린은 그러면 같은 위치에 놓고요. 얘네와 나트륨을 볼게요. 나트륨은 일단 플루오린과 비교했을 때 분모는 같고 분자는 작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플루오린보다 작습니다. 알루미늄은 꼴찌 확정이니까 알루미늄보다 크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트륨을 그럼 산소랑 비교해 볼게요. 산소랑 비교해 보니까요. 우선 분모값이 산소보다 작습니다. 2:1이니까요. 분모가 작은데 이게 좀 아쉽게도 분자로 더 작아요. 그래서 정성적인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산소의 경우에는요. 산소는 지금 플루오린과도 나트륨과도 배소를 모르니까 대충 이 원소리 했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1차번에 2차는 우선 나트륨이 압도적으로 크겠죠. 급증하니까. 그 다음에 산소랑 플루오린은 우리가 이미 외워놓고 있어요. 산소랑 플루오린 중에서는 16쪽인 산소가 17쪽 플루오린보다 큽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13쪽은 16쪽, 17쪽과 대소를 아예 외우지도 않았어요.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나트륨이 1등인 거다. 요게 확정된 가운데 알루미늄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은 산소와도 플루오린과도 배소를 알 수 없어요.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기억을 이온 전압 절대값분의 이온 반지름이라 하고 니은을 1차원의 2차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기억에서 꼴찌인 알루미늄이 W가 되겠죠. W는 알루미늄 확정. 근데 이래놓고 보니까 바로 니은에서 모순이 생기네요. W, 알루미늄은 그래프를 보니까 니은 값이 1등이어야 돼요. 하지만 니은 값은 1등이 알루미늄이 아니라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모순이 생겼어요. 그럼 애초에 첫 번째 했던 가정이 잘못된 거군요. 기억은 이온 전압 절대값분의 이온 반지름이 아니라 1차 에너지분의 2차 에너지인 겁니다.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선 이 1차분의 2차에서 압도적인 1등이 Z니까요. Z가 나트륨으로 확정. 그죠? 그 다음에 요 니은값, 이온 전압 절대값분의 이온 반지름 보는데요. 요 니은값은요. Y가 꼴찌예요. 그래서 꼴찌인 Y가 알루미늄 확정. 그럼 남은 W랑 X를 보면 되겠네요. W랑 X는 O와 F인데요. 산소와 플루오린을 어디서 비교할 수 있는지 보니까 요 동그라미 니은, 이온 전압분의 이온 반지름으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1차분의 2차 가지고는 알 수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산소는 더 큰 Y인 거고, 아니죠, X인 거고, 플루오린이 더 작은 W이다. 됐습니다. 그럼 선지 볼게요. 우선 동그라미 기억은 1차분의 2차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W는 플루오린이 맞습니다. 디귿, 원자 반지름은 Y가 X보다 오른쪽 아래에 있으니까요. 더 큽니다. 답 5번. 이게 가장 정석적으로 푼 풀이에요. 그럼 다음은 약간의 야매, 감으로 푸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주기적 성질은 이런 감이 좀 잘 먹혀요. 그래서 너무 감으로 푸는 걸 시험장에서 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동그라미 기억 그림 보시면 X, Y, W 얘네 셋은 거의 고만고만해요. 근데 Z는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크죠. 반면에 동그라미 니은은 뭐 W가 1등이긴 하지만 W와 Z, X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비등비등합니다. 우리 근데 이 1차 이온화 에너지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나트륨이 압도적으로 큰 걸 알고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나트륨이 1등인데 그냥 1등이 아니라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아예 범접할 수 없는 넘사벽. 그래서 그러면 애초에 1차분의 2차는 나트륨 1등이 너무나도 압도적인데 동그라미 기억도 보니까 1등이 압도적이네. 근데 동그라미 니은은 1등이 그다지 압도적이지 않네. 그럼 동그라미 기억이 1차원의 2차이지 않을까? 이런 심증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니은은 이온 전화 절대값분의 이온 반지름. 그럼 Z가 일단 나트륨으로 확정되었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쭉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을 약간 감을 가지고 대응해도 괜찮으니까요. 둘 다 꼭 연습해보세요. 다음은 51번. 51을 보시면 좀 어려워요. 이 문제는.
먼저 후보군은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5개고요. 나열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먼저 동그라미 기억은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 반지름입니다. 그럼 저는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가정을 하기 전에 이 가로축에 있는 2차 이온 에너지를 대소로 좀 쓰겠습니다. 2차 이온 에너지는 나트륨이 압도적으로 크고요. 그 다음은 산소, 플루오린 중 하나. 산소와 플루오린 중에서는 산소가 더 크죠. 예배 구간이니까요. 그 다음이 이제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인 건데,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이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더 크고 마그네슘이 꼴찌죠. 됐죠?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의 경우에는 위에다가 써보도록 하죠. 얘는 좀 빠르게 쓸게요. Na, Mg, Al, O, F순. 이온 반지름은요. 등전자니까 등전자 이온이니까 OF, Na, Mg, Al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일단 뭐 딱히 방법이 안 보여요. 이 문제는 동그라미 기억이 뭔지 딱 깔끔하게 뭔가 기발하게 푸는 게 좀 안 떠오르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말고 빨리 가정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자 반지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봅시다. 우선 저는 한번 이 D가 좀 건드려 보고 싶어가지고 D를 좀 건드려 볼게요. D는 E2 값, 2차 이온 에너지가 꼴찌네요. 4개 중에서. 그럼 전체 5개 중에서는 4등 또는 5등, 알루미늄 아닌 마그네슘인 거고요. 원자 반지름도 4개 중에서 꼴등이에요. 그러면 산소 아니면 플루오린인 거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말이 안 돼요. D는 원자 반지름으로는 O 또는 F, 근데 E2 값으로는 Al 또는 Mg.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원자 반지름으로 두니까 D가 아예 되는 원소가 없어요. 따라서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었다. 금방 했죠. 그러니까 너무 기발하고 좀 깔끔한 걸 찾기보다는 잘 안 보일 때는 그냥 가정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정하는 걸 되게 좀 안 좋은 풀이, 되게 좀 깔끔하지 않은 지저분한 풀이라고 생각하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이온 반지름인데 이온 반지름은 일단 D가 4등 또는 5등, 그래서 마그네슘 또는 알루미늄이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말이 되네요. D는 이온 반지름에서도 Mg 또는 Al, E2에서도 Al 또는 Mg, 겹치는 후보군이 2개나 있죠. 결국 D는 마그네슘 또는 알루미늄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그죠? 근데 이래놓고 보니까 전기음 성도가 보이네요. 만약에 D를 저희가 이거 마그네슘이라 두면요. 아니죠. 죄송해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해볼게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건 까먹어주세요. 이제 그러면 좀 더 대응을 할 건데요. 한번 저는 그러면 A를 볼게요. A를 보시면 A는 E2 값이 1등입니다. 그럼 전체에서는 1등 또는 2등이죠. 그래서 나트륨 또는 산소라가 나오고요. 이온 반지름은요. 전체 4개 중에서 3등이에요. 그럼 5개 중에서는 3등 아니면 4등. 그래서 나트륨 또는 마그네슘이다가 나오죠. 그러면 겹치는 게요. 나트륨밖에 없죠. 따라서 A는 나트륨 확정.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A, 나트륨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게 있나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온 반지름 보니까요. 이온 반지름은 나트륨보다 큰 게 산소, 플루오린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A보다 위에 있는 건 B, C 2개니까요. B가 1등인 산소, C는 플루오린, 이런 식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원소가 하나 확정되면은 그 원소에 의해서 자동으로 추가적으로 확정이 되는 원소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꼬여요. 그 다음에 이제 D랑 E를 볼 건데요. D랑 E는 가볍게 전기음 성도 가지고 하면 되겠죠. 남은 후보군은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인데요. 둘 중에서 전기음 성도가 큰 건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D가 알루미늄, E는 마그네슘이다. 됐습니다. 선지 볼게요. 기억, B는 산소가 맞죠.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원자가 아니라 이온 반지름이에요. 디귿, 2분의 2쓰리, 2차분의 3차를 비교하고 있는데 E를 보니까 E는 2족 원소라서 2차에서 3차로 갈 때 급증합니다. 급격한 증가를 해요. 따라서 E가 D보다 무조건 더 크죠. 맞는 말. 답은 4번이에요. 다음은 53번 가겠습니다. 53번을 보시면요. 일단 A, B, C, D, E 물어보는 게 무려 5개예요. 아까
51번과 마찬가지로 좀 물어보는 원소가 많으니까요. 잘 풀어야겠습니다. 후보군은 8번 산소, 9번 플로린, 11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으로 총 5개예요. 나열하면 이렇게 되고요. 먼저 1번 조건에서 CD를 비교하니까 나열을 하겠습니다. 전김성노는 플로린,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트륨이에요. 전김성노는요, 예외 같은 거 없습니다. 예외 없이 무조건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값이 큽니다. 예외 없어요. 그 다음에 이온만지름은 4개나 비교하네요. 뭔가 되게 이온만지름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소관계는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되겠고요. 마지막 2차 이온 에너지는요, 2개만 비교를 하니까 나열을 하진 않을 거예요. 우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누구인가를 보니까요, C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럼 C는 총 3번 언급되었으니까요, C부터 건드릴게요. 2호 3번 조건에서 C는 A보다 2차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러면 전체 요 5개 후보군 중에서 2차 에너지가 가장 작은 꼴찌인 마그네슘이에요. 그죠? 그래서 C는 마그네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고요. 이래 놓고 1번 조건, 2번 조건 가지고 좀 대응시켜 볼게요. 먼저 1번을 보니까요, C는 3개 중에서 1등입니다. 그럼 전체 5개 중에서는 1등 또는 2등 또는 3등이겠죠? 이렇게 후보군이 3개로 좁혀지고요. 2번 조건을 보니까 4개 중에서 C가 2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5개 중에서는 2등 아니면 3등입니다. 그래서 플로린 또는 나트륨. 이렇게 밑줄을 치고 보니까 겹치는 게 플로린 하나밖에 없죠. C는 플로린으로 확정.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C가 결정됐으면요, C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확정이 되는 애가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보면은 이온만지름에서 B가 확정됩니다. B는 C보다 큰데요, C, 즉 플로린보다 큰 값은 산소밖에 없어요. 따라서 B는 산소 확정. 이런 식으로요. 더 볼게요, 이제. 그럼 남은 거는 A, T인데요. 각각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 하나인 거죠. 먼저 저는 한번 A를 보겠습니다. A는 일단 이온만지름이 3등이에요. 4개 중 3등. 그럼 전체에서는 3등 또는 4등이겠죠. 그래서 나트륨 아닌 마그네슘이에요. 그리고 3번 조건을 보시면 A는 누군가보다 2차 에너지가 더 작아요. 만약에 A가 나트륨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나트륨은 애초에 전체 후보군 중에서 2차 에너지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A는 나트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마그네슘밖에 안 되는 거죠. A는 마그네슘으로 확정. 남은 건 D랑 E니까요. D랑 E는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D랑 E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자리는 전김 정도가 있죠. 남은 나트륨과 알루미늄 중에서 더 큰 건 알루미늄이니까요. D가 알루미늄, E가 나트륨. 다 있네요. 선지 볼게요. 우선 기억, D는 산주기가 맞죠. 니은, 원자 반지름은 C가 B보다 작습니다. 디귿, 2차원의 3차를 비교하라 하는데 지금 A가 급증을 해요. 이족은 2차에서 3차로 갈 때 급격한 증가를 하죠. 그래서 무조건 A가 E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디귿 틀렸고요. 답은 1번이에요.